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질문하시는데 이 질문을 어쨌든 20년 연구한 것 같아요. 20년 동안. 20여 년 동안 요거만 연구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타고난 재능도 있어야 되는데 타고난 재능은 90점 넘어서를 가릅니다. 90점 넘어서는. 그 이전에는 환경에 의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느냐, 갖추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환경에는 부모가 이 아이를 어려서 책을 얼마나 읽혔느냐, 아니면 이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얼마나 필요성을 느꼈느냐, 아니면 얼마나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 환경 속에서 그 아이의 성격의 표현이 제대로 표현이 되면 공부를 잘하는 쪽으로 표출이 되는 거고, 그 성격이 환경 속에서 잘 적응을 못하면 공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한다, 안 한다로 쳤을 때 이 지능이 90점까지는 공부를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도달을 안 하면 안 하는 쪽이 더 훨씬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이 안 하다 보면 못하게 돼버리죠. 왜 그러냐면 공부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장기간을 통해서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습관 자체를 형성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연구를 해서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습관 자체, 스스로 능력을 키우는, 점수가 아니라 능력을 키우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는데, 이 공부 방법 자체를 습득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이 교과 과정 속에서 물리적인 시간을 너무 교과 과정과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습관을 밟기 위한 이 과정을 밟는 연습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을 아이들이 갖고 부족해하고 조바심을 내니까 더 이게 숙련된 습관, 학습 습관, 능력을 키우는 습관을 만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질문도 어느 정도 하시고 마감률이 100%니까 굉장히 명확한 성격인데 채택률이 20.4라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이 있다는 것이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밥 아저씨 같아요. 밥. 그래서 전국 24등 밥 아저씨에 대한 밥 아저씨가 하는 질문 10조의 이렇게 하시는 밥 아저씨의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전국 24등을 했다는 것은 이제 이 지능도 어마어마하게 좋고 학습 효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이 공부 잘하는 학생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는 알겠지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심리,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은 이해를 못하실 확률이 거의 큽니다. 못해본 사람은 못해본 마음은 몰라요. 또 안 해본 사람은 해본 사람 마음을 모르고. 자, 하나씩 읽어보면 소위 말하는 스카이 한 학교 수학하고 있는 문과생이고요. 정시로 뚫었고요. 성적만 보면 진짜 고등학교 3년 내에 빠꿍했을 괴물정시충. 어쨌든 이렇게 진짜 공부만 3년 내에 빠꿍하고 그러진 않죠. 충분히 하고 저희 아들만 해도 대학 진학하고 알았는데 롤 수준하고 오버워치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더라고요. 저는 한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고1 때는 수업도 열심히 듣고 하루 종일 자습도 열심히 하고 학원도 안 빠지고 교실 맨 앞자리에 앉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중간고사 전교 1등은 물론 모의고사 전국 24등을 하는데 고1 때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게 수업도 열심히 들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잘 들어라. 이걸 공부 방법의 첫 번째인데 이게 해다 이거를 클리어 하셨고요. 두 번째, 자습을 해라. 이것도 클리어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쓰신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그 다음에 학원을 가서 학원에서 필요한 걸 보충해라. 또 필요하죠. 이런 거를 제일 매일 앞자리에서 해라. 적극적인 것도 있죠.
근데 이게 더 중요하죠. 이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거를 진짜 열심히 해라. 진짜 열심히 해라. 그냥 열심히 아니라 진짜 열심히. 저 모든 공부법의 체계를 다 여기다 압축해서 다 썼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수업이에요. 그 다음에 스스로 그걸 익히는 자습이에요. 그 다음에 사교육도 해야 돼.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돼. 누가 시켜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열심히는 아니고 진짜 열심히. 이 진짜를 상상을 못하죠. 학생들이. 못하는 학생은. 저기 열심히 한대 항상. 근데 이 전국 24등 밥 아저씨의 진짜 열심히의 진짜 열심히. 그것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고1 때까지예요. 그러면 적어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을 수도 있고 중학교 때부터 치더라도 4년이 4년. 자, 4년간 진짜 열심히 하니까 전국 24등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4년간 전국 24등을 할 만큼의 상황에서 벌써 고3 과정까지 끝났다는 거죠. 고3 과정까지. 이렇게 짧게 썼어. 이 밥 아저씨가. 쉽죠잉 하면서. 본인이 이게 진짜 열심히 한 과정을. 솔직히 이 진짜 열심히 수업도 퍼펙트하게 듣고 자습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학원도 다 다녀서 제일 앞자리 앉고 적극적으로 하면서 진짜 열심히 4년간 고1 때까지잖아. 4년간 지속할 수 있으면 당연히 서울대 가야지. 그래서 이 밥 아저씨 서울대 못 가셨으면 실수하신 겁니다. 스카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하신 겁니다. 아, 밥 아저씨. 고2 때보다는 진짜 재수없게, 뭐 재수없진 않아요. 고2 때. 이렇게 하면 지쳐요. 힘들고. 이 정도면 이제 편안함도 느끼고. 왜? 뭐 2,000명 가는데 24등인데. 수업에만 집중하고, 뭐, 아무리 놀아도 뭐라고요? 1번. 공부법의 1번은 지켰어요. 수업에 집중하고. 왜? 그러면 다 고3까지 끝난 과정을 다 피드백하면서 집중하고 항상 잃어버리지 않게 떨어지는 게 덜하게 피드백하면서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자습이나 학원도 빼먹기 일수고 빼먹기 일수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빼먹지 않은 상황에서는 집중도가 다르죠. 왜?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어. 전국 24등까지 능력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면 이틀 공부하잖아요. 뭐 일주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범위 다 해요. 중간고사 범위. 이게 일주일이면 돼요. 하루 공부하면 빡시게 자기가 풀면 뭐 암기가 뭐 이런 건 다 외워버리고 능력 자체가 형성돼 있으니까 이 학생이 지금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능력 자체가 향상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주일 공부하면 뭐 충분히 다 하고 이틀 공부하면 책 한 권 끝나고 그래요. 그래서 빼먹어도 상관이 없는 상황까지 올라갔어요. 자, 당장 고3이었던 작년에도 오버워치 하고 재미있어서 내신 기간에도 해도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애들이랑 PC방 가서 이거밖에 안 했네요. 일주일에 한 번. 이게 본인은 상상을 못 할 거예요. 여기다 이제 이 학생 거 쓰고 나머지 학생들 거 쓰는데 아이들은 수업 집중이 잘 안 돼요. 몰라서. 하루 종일 자습하면 자습 뭐 할지를 몰라요. 학원을 빼먹고 학원을 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그 하는 스케줄 하면서 학원에 끌려다녀요. 매일 앞자리 앉지 않아요. 힘드니까 매일 학원에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수업하면서 자고 뭐 하면서 자고 다 그래요. 그리고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시키니까 해요. 숙제를.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 자기는 자위 이상하다. 스스로 위안을 해요. 열심히가 열심히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뭐에 능력이 부족한데 열심히 한 달 내내 풀었는데 문제집 한 거를 못 나가는데 그러니까 뭐가요? 이게 능력을 이렇게 4년 동안 키워온 사람하고 열심히 4개월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고요. 4년하고 4개월이면 말도 안 되잖아. 4년 연습하는 사람하고 4개월 연습하는 사람하고 운동을 해봐. 누가 이겨? 말도 안 되잖아. 말도 안 되는 걸 사람들이 꿈꾸는 거야.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게 아니라 매일 가요. PC방. 못 가면 집에서 해요. 무슨 얘기야.
그 상황을 모르지. 당연히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스카이에 오냐고 말하는 사람 당연히 가지. 이 능력만으로도. 이것 때문에 마지막에 한 개를 덜 맞아서 서울대를 못 갔으면 실수하신 거라고 밥 아저씨. 자, 이미 고1 때 학원 빡세게요. 빡세게가 뭘까요? 최소한 12시, 2시, 3시 수업하려면 고3 진도까지 쭉 빼고 고1 1년 동안 3학년 과정 철저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외우고 이해까지 했어. 암기 이해 둘 다. 자 뭐라고요? 암기 이해. 암기까지 하고 암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암기도 하고 이해도 서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해를 철저하게 하는 걸 이걸 철저하게라는 단어는 반복했다는 거예요. 반복. 이 행간의 뜻을 공부 못하는 학생 이 바바저씨는 원래 똑똑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까봐 이거 녹화하는 거거든요. 원래 똑똑한 게 아니잖아. 공부법 원칙 내가 여태까지 녹화한 거 다 나오잖아. 여기. 그러니까 3년 동안 우려먹을 수 있을 만큼 3년 동안 필요한 것들 다 했다고. 얼마나 미리 다 한 거야. 지금 여자친구도 2학년 때 만났고 고2 때 확 풀어졌고 왜? 다 끝냈잖아. 공부 다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좀 풀어줄 수도 있어. 이 풀어졌다는 건 뭐냐면 실력이 풀어진 게 아니라 심리가 풀어져서 아 이거 다 했는데 뭐 해야지? 아휴 좀 쉬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풀어진 거야. 그래서 전교 15등이 떨어져 봐야 전교 15등이면 전국 등수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겠지. 그러니까 풀어진 거지. 그러니까 아 전교 10등이면 서울대 연고대 못 가겠다. 그런데 여태까지 공부 다 한 게 있다. 그러니까 수시 에이 됐어 정시하면 되지 하면서 수능 공부 올인하고 정시 딱 한 거지. 왜 그러냐면 이 고1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하면 뭐 프레스가 굉장히 힘들거든. 여기까지. 그리고 지치거든. 그래서 내신 경제 뭐 빠둥빠둥 하려니까 너무 힘들거든. 근데 일정 부분 자신감도 있거든. 모의고사 전국 24등인데 응? 그냥 정시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그러니까 전략도 잘 세운 거야. 아무튼 고3 8월까지 탱자탱자 놀면서 공부하다가 이 탱자탱자 놀면서 공부가 뭐야? 놀면서가 시간 계획 짜고 탱자탱자 놀면서 이 놀면서가 달라. 이 노는 계획을 짜고 놀아. 공부 잘하는 애들. 왜? 나머지는 다 공부해야 되니까. 그 탱자탱자 놀면서 공부했다. 그리고 공부했다고. 왜 놀면서를 봐? 계획 짜고. 그래서 내가 그러다가 너 주말에 너 뭐 할 거야? 이렇게. 아이들은 자 봐봐. 고3 진도까지 다 안 나갔어. 철저히 하지 못해. 암기도 안 하고 암기했으면 이해도 안 하고 그 암기 이해를 반복하면서 철저히를 안 해. 어? 그래서 3년 동안 우려먹을 만큼 충분히 못해.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이들은 막 수시 갈까 정시 갈까 막 왔다리 갔다리 해. 근데 딱 정시를 딱 결정해갖고 딱 갔잖아. 일관성 있게. 놀 때도 놀면서를 보지 말고 놀면서도 공부를 다 해. 할 건 해. 그러니까 놀아도 공부는 해. 일주일에 한 번 갔다 그러잖아. 자 공부하다가 고1 때부터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딱 6시간 5시간 딱 자고 공부했어요. 고1 때처럼 미치게 공부한 것처럼. 그럼 다 살아나지. 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다 해놨잖아. 이게 쳤으면 어때? 그러면서도 안 잊어먹게 탱자탱자 하면서도 공부 다 했지. 그러다가 마무리 딱 줬지. 그럼 공부한 거 다 했네. 그게 쉬는 기간을 일찍 땡겨서 중학교 때 안 하고 고등학교 때 조금 쉬었다는 것 뿐이네. 쉬어도 쉬게 아니게. 이렇게 공부하면 부모님 잔소리 안 하지. 잔소리 듣기 전에 항상 제가 이거 완전 퍼펙트네. 항상
항상 제가 먼저 하고 싶어서 책 펴고 성적도 나왔고 공부에 대해서 별 말씀 없지 당연히. 자 뭐라고? 제일 중요한 거 항상 자기가 먼저 시키지 않아. 항상 먼저 해. 자기가 잔돈 드릴 일은 없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항상 먼저 했어? 요새는 너 항상 먼저 하대. 내가 잔소리 하기 전에. 야 항상 먼저 해 애들이? 아니요 미뤄놨다가 시키면서 하고 막 과외도 숙제 내야 되고. 얘는 뭐라고? 잔소리가 필요 없어. 야 공부하다가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공부했어요. 그럼 진짜 공부만 해. 애들은 6시부터 12시까지 공부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친구도 만나고 뭐도 하고 쉬기도 하고 뭐도 하고 이 집중도가 어마어마하게 틀리다니까. 자 공부는 솔직히 혼자서 고심하면서 느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 맞잖아. 자기주도 했었잖아. 얘 뭐 했다고? 자기주도 했다고. 자기주도 다 했고. 야 이거 공부법 총합으로 다 했네. 거기다가 이론적 측면은 그냥 외웠고 이해는 질문 잘하고 질문 잘 안하고 저 스스로 해왔고. 천재다. 자 외우면서 똑똑하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 자 봐봐 아이들은 왜라고? 내가 뭐라고 했잖아. 뭐 하라고 했어 제일 처음에? 모르면 질문. 암기 한 다음에 질문해서 이해하면 평생 간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시험은 선 암기 후 이해야. 근데 이렇게 했잖아 얘. 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질문 잘 안 하고 스스로 해왔고 스스로. 이게 누적됐어 4년 동안. 어마무시네. 교과 외적인 내용 철학, 정치, 도덕, 사회적 갈등, 관심이 많아서 흥미 많아서 책도 많이 읽고. 자 독서까지 됐네. 역시 바바봅시다. 바바저씨 독서 오케이. 바바저씨 공부를 못할 수가 없게 다 했네. 근데 아이들은 스스로 이해하려고 안 해. 포기해. 포기한다고. 그래서 그냥 쉽게 질문해버려. 근데 질문하면 더 발전하는데 질문도 안 하는 애들 많아. 질문도 안 해. 책 읽을 시간이 없어. 능력이 안 돼서. 교과서 하기도 빡빡해. 아? 그게 또 그냥 흥미가 없어. 자기 점수가 많으니까 제가 뭐가 흥미가 있고 뭐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 하고 싶어요. 이런 게 없다니까? 아니 그 바보아저씨 거 거꾸로 하면 공부 못하는 애 증상 다 나오네. 그래서 저한테 공부가 되게 재미있고 그래 되게 있잖아. 이게 재미있어야 된다고. 재밌고 많이 하니까 쉽지. 당연히 나도 공부가 제일 재밌거든. 쉽지는 않지만 내가 능력이 얘보다 좀 모자라서. 어? 애들은 재미없어. 더 재밌는 게임해. 그러니까 안 쉬워. 왜? 기초 딱 하다가 보면 나중에 계속 어려운 게 쌓이면 이걸 계속 반복해갖고 이게 점점 아래 것이 쉬워져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면 이거 어려워. 이것도 이렇게만 생각해. 이거 공부하고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것도 쉬워. 이것도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아? 안 쉬워. 자, 과외하고 걱정되네. 이 바보 아저씨. 본인만큼 이렇게 퍽퍽하게 공부를 애들이 못할 텐데.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기도 하고 알바 하나 보네. 제 동생 공부도 도와주고. 이거 동생은 힘든데 도와주면. 동생도 이 바보 아저씨만큼 공부가 쉽고 재밌을라나? 자,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려가야지, 그치? 네. 어우 힘드네. 오케이. 이제 동생들 가르치는 거 나오네. 자 이렇게 보면 애들을 항상 묻는 게 이 과목은 어떻게 잘해요? 이렇게 이게 지식인에서 나와요. 국어 공부법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그럼 국어 공부법 이렇게 쫙 써주잖아요. 그럼 안 읽어요. 혹은 어떻게 해야 잘해요? 그래가지고 공부법, 뭐 흑수저 공부법, 제가 흑수저 공부법, 기본 공부법, 뭐 철수저, 동수저, 금수저, 철수저, 은수저, 철수저, 동수저, 은수저, 금수저,
기이한 공부법, 그냥 일반적인 공부법, 그래서 공부법 쭈르륵 써가지고 쭈르륵 만들어 있는데 사람들한테 흥미로 봐. 솔직히 가르치는 재능이 없는 건지 이게 가르치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아가저씨 공부를 4년을 하셨으면 이제 학업에서 보통 학원 선생도 그렇거든요. 교과 공부 4년, 이 3년. 그러면 이거 교과는 다르니까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애들 공부 3년. 애들 성향에 따라 가르치는 게 달라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학부모 공부 3년.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공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인생이 어떤가. 이렇게 12년 정도를 해야 이제부터 이제 제대로 가르치는 스킬이 나오기 시작하죠. 제가 아는 게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르치는 거에 대한 공부는 또 다르죠. 아는 거랑 가르치는 건 또 다른데, 공부 잘하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공부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지금 스스로 잘한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설명? 본인의 경험으로 얘기해줘야 돼. 나는 이렇게 독하게 이렇게 했다. 이거는 여기까지 했다. 이렇게. 본인의 경험. 그래서 이거 녹화해주는 거예요. 본인의 경험. 밥아저씨가 아까 내가 밥아저씨 공부한 거 쭈루루 뽑아줬지? 네. 그 밥아저씨 공부하는 공부법의 핵심들을 다 갖고 있지? 그 본인들의 경험을 얘기해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하는 건데, 이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A라는 학생이 본인처럼 따라할 수 있냐, B처럼 따라할 수 있느냐, C처럼 따라할 수 있냐, 못한다는 거지.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했으면 이 A가 여기 있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걸리고, 이것 때문에 걸리고, 이것 때문에 걸리고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럼 이걸 같이 고민하면서 이걸 한 단계 한 단계 돌파를 해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해됐나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밥아저씨가 왜 그러면 이걸 질문을 했느냐. 솔직히 12년 내내 학원이다 뭐다 공부 빡세게 해도 12년 내내 했는데 이게 적극적이었냐? 아니지거든. 진짜 열심히 했냐? 또 아니거든. 뭐 철저하게 암기 이해했냐? 아니거든. 스스로 자습을 하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었냐? 아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저보다 대학 못 간 애들 많이 봤지. 그러니까 공부는 뭐가 하는 거야? 멘탈이 하는 거야. 멘탈 게임이라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아까 옛날에는 못하는 애들 많이 했고 오늘은 공부 잘하는 애들 고민 많이 찍었지. 네. 전부 다 뭐라고? 멘탈 갈려갖고 질문하지. 네. 이 멘탈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요. 자, 그런데 학원 진짜 하나도 안 다니고 저랑 같이 놀러 다니면서 도서관 같이 다니고 귀신같이 졸고 있는데 지금은 저랑 같은 학교에 다니고요. 서울대는 안 갔네요. 심지어는 서울대 간 애도 있어요. 그럼 서울대 안 갔네요. 밥아저씨 너무 하셨다. 이때 고등학교 때 조금 놀았기 때문에 그 서울대를 못 가셨네. 근데 뭐 별 차이는 없어. 근데 차이 있어? 없어. 모르겠다. 근데 이렇게 하는 애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밥아저씨. A라는 학생이 과거에 갔는데 이렇게 밥아저씨처럼 공부를 엄청 잘했는데 나중에 과거에 가니까 어떤 애가 졸고 쭉 일어나서 30분 만에 그걸 다 푼대. 얘도 집중할 기간이 있었겠지.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졸면서 하지. 특별히 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천재를 보고, 자, 그러면 이렇게 서울대를 가거나 연고대 간 애, S대를 간 애를 기준으로 공부법을 세우면, 아니, 우리나라 몇 프로나 된다고 이걸 일반화 시켜갖고 이렇게 공부해서 서울대 가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안 되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 이런 건 예외적인 상황이잖아. 안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밥아저씨가 잘못 생각하는 거지, 기준을. 그러니까 서울대 갈 만한 애들은 서울대 갈 만한 애들의 스타일의 공부법이나 능력에 따른 공부법이 또 따로 있겠지. 근데 공부는 무식하게 많이 한다고, 많이 하면 돼, 무식하게. 무식하게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라고 밥아저씨가 얘기한 거는,
이 많이가 시간의 많이, 양의 많이라는 거야. 처음에는 시간을 많이 해야 돼. 그래 공부 양도 많이 해야 돼. 그 다음에 질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많이가 시간만 많이 해도 안 되고 양만 많이 해도 안 되고 질만 많이 해도 안 돼. 이 세 개가 다 시간도 많고 양도 많고 질도 많아져야 돼. 누적해서. 요령 있게 하는 것도 잘못하면 편법이 돼요. 다 알잖아. 효과 없어. 각자가 모두 다른 상황이요. 그래. 환경이 달라. 잘 안 해. 봐봐시도. 환경에 따라서 그 아이 상태에 따라서 그걸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아이가 A라는 아이가 공부법이 이게 필요한데 내가 이 아이한테 그걸 맞아줄 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얼만큼이냐는 또 달라.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애도 공부법을 지금 12단계면 지금 한 5단계까지 배웠는데 6개월 7개월 동안 매일 하루에 한두 시간씩 그걸 실전으로 연습시키는데 그러면 또 가르쳐주기만 하면 공부법 옛날에 어떤 애들이 공부법을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공부법을 가르쳐줬어. 하루에 1시간씩 공부법만 수업해줬어. 공부법 전문가 됐는데 공부를 안 해. 에? 공부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을 통한 개선이 필요한 거야. 이 공부법을 그 몸의 습관이 되게. 그럼 실천하는 걸 봐야 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이걸 개선해야 되고 이 시간이 필요한 거지. 이게 되게 많이 오래 걸려. 사람마다. 솔직히 공부와 조금 관련된 진로에 관심이 없다거나 관련이 없는 공부를 왜 하냐고 맨날 물어보지. 왜 하냐고 물어보지. 그런데 공부 안 하는 게 학생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낫다. 이런 아이도 있지. 일부에는 정말 지치고 힘드는. 그렇지만 비교해봐. 공부하는 거랑 다른 거 투자하는 거 다른 게 없어. 아무것도. A를. 그럼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투자해. 그러니까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거지. 이쪽으로 쏠려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이렇게 관련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데도 해야만 하는 상황이 훨씬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지. 그걸 생각해야지. 자, 바바씨가 공부 잘하는 바바씨가 대체 공부 잘하는 법이 뭘까요? 이렇게 했잖아. 그지? 네. 그러면 이제 공부 잘하는 법하고 공부를 잘하는 법하고 잘하도록 시키는 건 또 다르다고. 공부 잘하는 잘하는 법은 바바저씨가 고1 때까지 한 방법대로 하시면 돼. 고1 때까지 한 방법대로. 근데 잘 시키는 법은 야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봐. 할 수 있지? 10조이 한번 봐봐. 10조이 하고 그림 그리는 거. 바바저씨 알아 너? 알죠. 잘 시키는 법. 저 10조이 하고 샘플로 보여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같이 고민을 해야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애가 뭘 모르고 뭐 때문에 고민인지를 자꾸 살살살 돌을 치워주면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과외 잘리면 안 되면 이렇게 하셔야지. A라는 학생 바바저씨 능력이면 쭈르륵 그렇게 검토할 수 있거든. A가 여기까지 공부해. 까지. 그러면 이 앞단원을 바바저씨가 정리를 해서 얘가 능력이 없는데도 이걸 풀게 해. 그러면 안 잘리고 계속 할 수 있어. 그럼 여기까지 도달하면 다음 단계를 주고 또 바바저씨 때문에 점수를 맞게 해.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버는 선생님들 많은데 나는 요걸 물어보면 이것도 설명하고 이것도 설명하고 이것도 설명하자 이렇게 하잖아. 그럼 애들이 여기까지 설명하잖아. 그럼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요. 요거 다 배웠는데도 요거만 보고 그치?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하고 그만두잖아. 그치? 그 다음에 나는 이 A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게 가르치잖아. 맨날 스스로 했다고. 그치? 관리를 해줘도. 근데 바보아저씨는 그러면 나중에 과외 잘리지. 과외를 오래 하고 싶으면 이렇게 얘 앞단계 찍어줘. 그럼 항상 감사해. 바보아저씨가 신이야. 됐어요? 이렇게 하면 안 잘리는데. 여동생 요즘 입시 스타일이가 한창 화가 축적된 상태고 저보다 힘세서 그치? 바보아저씨 잘못했네. 여동생한테 여동생이 뭐라는 거, 여동생이 필요한 거, 여동생의 시간을 단축시켜줘야지.
과외로. 어떻게 시간을 단축해주냐? 여동생이 필요한 자료 다 찾아서 이 여동생이 공부할 걸 다 찍어서 딱딱 주고 받쳐야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편안하게 다음 단계로 출발하게. 아래 단계의 시간. 그래서 입시하는 애한테 가장 그 도움 많이 주는 거는 입시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어떤 방법이든지 계속 단축시켜주고 도와주는 게 필요하지. 그럼 덜 맞을 텐데. 자, 뭐라고 대답해야 해주세요. 근데, 자, 그냥 하기 나름이야. 그럼 맞겠죠. 쳐봤죠. 그러면 동생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죠? 자, 동생이 공부 계획을 짜면 이거를 동생이 이 생각 못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교정해서 이렇게 하면 더 빡세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겠니? 하면서 자, 1번 계획을 개선해줘요. 계획을 개선해준다. 그러니까 예상 변수나 이런 것까지 따져서. 두 번째, 이런 계획을 짤 때 오빠로서 이런 거를 도와주면 이런 거 수험평가를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찾아주고 이렇게 독후감 자료를 이렇게 찾아주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충분히 단축을 해줘야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세 번째는 보통 이렇게 오답 정리를 하게 되면 A를 자기가 틀린 거 고르면 이 틀린 거 고른 이후에 사고방식을 개선해주고 이거를 고치는 체크법을 가르쳐주고 밥 아저씨는 이게 시험 보는 법도 체크법도 터득했을 거 아니야. 또 이게 오답이 나오면 이 오답을 공부하는 방법, 이걸 공부하는 방법, 찾는 방법을 샘플로 보여줘요. 여기에서 이걸 공부하면 이걸 이렇게 맞출 수 있어. 이렇게. 자, 계획도 개선해주고 시간도 세이브해주고 이거 오답 체크도 다 해주고. 네 번째, 어려운 문제 있으면 상세하게 이렇게 있으면 문제를 쓰라 그러면 이 뒷장에다 밥 아저씨 이렇게 문제랑 해설을 쓰게 해요. 애한테. 그런 다음에 이 밥 아저씨의 추가 해설을 쫙 써줘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추가 해설을 써주면 아이가 이 프린트, 그런 다음에 복사해놔요. 나중에 이렇게 문제마다 밥 아저씨의 노하우니까 그렇게 하면 그 노하우를 가지고 과외할 때 필요한 애한테 이거 또 질문해 분명히. 모르는 학교 공부는 맨날 질문하니까 이 노하우를 정리해놨다가 이 과외하는 아이들한테 주고 복사해서 주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과외 노하우를 집중하시면 과외 덜 잘리고 훨씬 스페셜한 선생님이라고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노하우를 정리를 하고. 5번 그런 다음에 이렇게 대화를 해야죠. 제일 중요한 건 대화를 하면서 어느 부분이 문제냐라는 생각을 하면 이렇게 개선책을 이렇게 제시를 해줘요.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이 중에서 그럼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해봐라. 이렇게 해주면 그걸 보면서 보통의 아이들이 밥 아저씨 같은 사람 말고 보통의 아이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과외 스킬이 늘어. 그런데 요거를 밥 아저씨가 그냥 해줘버리면 계속 밥 아저씨한테 의존을 할 테고, 이걸 네가 스스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 스스로 안 되니까 좀 덜해. 해줘. 그래야 과외를 하지. 너 스스로 할 수 있어. 이거 스스로 해봐. 스스로 여기까지는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분명 중요하지. 그런데 스스로 못하니까 의뢰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아이들이 못하니까. 당연히 못하니까 과외를 의지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고 밥 아저씨는 생각하겠지. 너 저거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가? 이게 안 하는 게 못하는 거야, 애들은. 왜 이거 똑같이 봐? 나처럼 과외하면서 넌 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거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만둬. 자, 이렇게 하고 6번째, 그런 다음에 이 아이들의 반응을 섬세하게 써놓으셔야 돼. 정리하고. 그래야 과외 오래 하셔.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양식이 있는데 좋아하는 거를 주면 플러스 이것도 강제로 해야 돼. 해서 거의 5대5 정도로 50%는 아이들 원하는 대로 수업을 해주고 50% 정도는 밥 아저씨가 쭉쭉 뽑아주지 않으면, 진도를 뽑아주든지 내용을 뽑아주든지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제자리를 쳇바퀴를 긁고, 그러니까 내용이나 진도를 압축해서 쭉쭉쭉쭉 나아가고 이걸 mp3로 녹화하게 하고 mp3 녹화하든지 해서 밥 아저씨의 이 복음 같은 말씀을 통째로 외우고 이해시켜. 그러면 과외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지금 뭐 했냐? 이 밥 아저씨의 공부법과, 그죠? 그
다음 뭐라고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 공부를 안 하는 애들, 안 하고 못하는 애들, 못안에 들어가 있는, 못 속 안에 들어가 있어서, 못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물속에 빠져 있는 아이들, 허우적거리는 아이들, 못하는지 안 하는지, 못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아이들하고의 심리 차이와 그래서 바보아저씨의 질문. 그러니까 과외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의 답변인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야?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말해야 맞고 아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본인도 공부 잘하는 요소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하되 아이들하고 뭐라고? 대화하고 반응을 피드백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가능한 그러니까 못하고 안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도와주라고 50%는 바보아저씨 맘대로 쭉쭉 끌고 가는데 50%는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돼. 왜? 바보아저씨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공부를 잘했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못한 사람을 이해하기 쉽지 않으니까 대화를 통해서 그 못하는 애들의 엑기스를 들어주되 카리스마로 50%를 쭉쭉 끌어가면 무난하게 동생에게 맞지 않고 이렇게 계획도 계산해주고 시간도 도와주고 이 오답 정리해서 이렇게 피드백으로 또 부가해서 써주고 이렇게 필살 노트 만들어서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동생에게 처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